안녕하세요. 선예의 건축 이야기 선예 이모부입니다. 이모부. 자, 오늘부터 건축 설계 시작하자. 네. 자, 우선 지금까지 계획에 대해서 알아봤고 네. 이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면 되는데, 자, 계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봤어. 첫 번째 목표 설정, 두 번째 방향 설정. 목표 설정에서 네가 손에 쥐어야 될 거는 결정의 우선순위. 순위를 쭉. 그치.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설계할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정할 수도 없고 공사할 때도 마찬가지야. 네. 자, 방향 설정에서 건축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시장 조사, 법규 검토, 예산 공사비, 사업성 분석, 자금 계획, 진행 계획. 네. 자,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우선 하나 알아줘야 될 거는 건축 계획대로 건축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 네. 그래서 상황이 바뀌면 건축 계획을 수정을 해서 목표에 더 가까이 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 네. 자, 이제 설계를 보기 시작을 할 건데, 자, 설계는 건축 계획을 도면화하는 작업을 설계라고 해. 네. 그러면 시공은? 그거를 그대로 옮기는 작업? 그렇지. 시공은 설계 도면대로 공사하는 작업을 네. 시공이라 그래. 네. 자, 그러면 설계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얘기는 많이 들었지. 건축할 때 네. 설계를 잘해야 된다고. 공사를 잘해야 되니까 그런 거 그치? 아니에요? 맞아. 설계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 공사를 잘하기 위해서. 네. 딱 이거 하나뿐이야. 그렇죠. 그지? 설계를 아무리 잘해놨는데 공사를 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종이인 거야. 네. 그러니까 공사를 잘하기 위해서 설계를 잘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공사를 잘한다는 게 뭘까? 글쎄요. 그냥 그대로 말 그대로. 공사를 잘한다고 하는 거는 계약된 품질로 계약된 금액으로 계약된 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는 것을 공사를 잘한다고 해. 그러면 계속 계약이 나오지, 그지? 네. 그럼 계약은 한 줄로 한번 줄여봐. 계약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약속. 약속. 또 그대로? 그대로. 완벽 실행? 자, 계약을 건축에서의 계약은 설계 도면대로 얼마 원에 아. 언제까지 공사를 끝낸다가 네. 계약인 거야. 그래서 설계 도면은 계약인 거야. 네. 설계 도면은 계약 서류에 설계 도면하고 내역서가 포함이 돼. 네. 그리고 공사비는 설계 도면으로 결정이 되는 거야. 다른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설계 도면대로 공사를 하는 때 금액이 얼마인지를 뽑는 게 공사비이기 때문에 네, 네. 공사비 이꼬르 설계 도면. 자, 그러면 공사 기간도 설계 도면으로 결정이 돼. 공사 네. 규모가 크거나 층이 많거나 난이도가 높으면 공사 기간은 당연히 길어지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건설사는 설계 도면대로 공사를 하는 거야. 네. 자, 설계 도면이 만약에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공사가 제대로 안 되겠죠? 그치, 공사가 제대로 하는데 조금 자세히 한번 보자. 예를 들어서 건축사하고 설계를 했는데 네. 도시가스 도면을 못 받았어. 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자, 도면에 도시가스가 없으니까 당연히 건설사도 금액을 낼 때 도시가스를 빼고 내겠지, 그지? 그렇죠,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공사비가 빠져. 그거에 대한 건 빠지는 그지. 네. 그런데 건축주는 건물에 당연히 가스가 들어가야 되고, 가스가 그렇죠. 들어가야지 보일러가 돌아가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건설사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가스 도면이 없는 거는 당신이 못 찾은 거지 내 책임이 아니다. 아, 그렇죠.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충분히 이해는 가. 네. 하지만 계약은 설계도면 기준인 거야. 그러니까 설계도면이 없으면은 공사비에도 포함되지 않고 시공사는 공사도 하지 않아. 자, 그러면 도시가스 도면이 없는 경우는 공사비가 빠져 있기 때문에 추가 공사비가 발생을 해. 그렇죠. 다시 넣으려면. 근데 도시가스 공사를 하면 도면이 있어야 되니까 다시 도면 만드는 작업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공사가 지연이 되는데, 사실 도면을 다시 만드는 거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 네. 근데 왜 지연이 되는가 하면 건축주는 시공사가 그냥 이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공사 입장에 이건 당연히 안 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싸우는 거야. 그래서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들어가고 시간대로 흘러가고 이런 일이 생겨. 자, 그러면은 만약에 도면이 자세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자, 예를 들어서 건물의 설계도면에 건물 외벽에 화강석이라고 딱 돼 있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사 화강석을 쓰면 되죠 외벽에다가. 화강석만 쓰면 돼? 네. 자, 그런데 화강석의 종류가 호천성, 문격석, 마천성, 봉석 등등등등등 해가지고 실제로 현장에 쓸 수 있는 돌이 한 20-30가지가 넘어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정말 돌들이 진짜 많아. 많아요.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 또 여기서. 제가 만약에 건물을 지으면은 저는 좋은 거 쓰고 싶겠죠? 그치. 건축주는 화강석 중에서 비싸고 좋은 화강석을 쓰고 싶어요. 그렇죠. 건설사는 그냥 적당히 싼 걸. 싼 화강석을 쓰고 싶어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렇죠. 계약할 때는 화강석으로만 하면 되는 걸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화강석 중에서 건설사는 제일 싼 걸 쓰고 싶어 하고 건축주는 화강석 중에서 제일 좋은 걸 쓰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에서 건축주가 석종을 네. 화강석의 종류 중에서 내가 하나 선택을 딱 하고 싶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당연히 추가공사비가 생기는 거야. 계약할 때도 이 화강석의 종류를 뭘로 할 건지를 결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건축주는 건설사가 어떤 화강석으로 견적을 내는지를 몰라. 그렇죠. 그러면 건설사가 공사를 할 때는 화강석 종류 중에 제일 싼 걸 쓰는 게 당연한 거야, 그렇지? 그렇죠. 아무래도 적게. 그렇지. 네. 그러면 건축주는 다른 걸 고른다는 얘기는 더 비싼 걸 고른다는 얘기는 당연히 추가 공사비 생기고 여기서도 분쟁이 생겨. 당연히 생기겠지, 그지? 너는 싼 거 하고 난 비싼 그치. 거. 이거 가격 알아보니까 얼마 안 한다는데 왜 이거 안 해주냐. 그래서 이렇게 분쟁이 또 생기기 시작을 해. 자, 이거 말고 공사 중에 설계도면이 바뀌는 경우가 생겨. 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가 건축주가 계획이 바뀌었어. 처음에는 주택으로 설계를 하고 네. 시공사하고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하다가 네. 상가로 바꾸고 싶은 거야. 갑자기? 갑자기 계획이 바뀌었어. 네. 단순 변심? 네. 약간 자, 또는 공사된 게 계획하고 달라. 나의 계획하고 네. 도면하고는 같은데 계획하고는 달라. 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제가 계획을 제대로 안 세워서. 아니지. 계획하고는 다른데 네. 도면하고는 같아. 공사된. 얘기를 제대로 안 했나? 그러니까 계획을 하고 나서 건축사한테서 계획을 얘기를 하고 그게 설계도면이 나왔잖아, 그지? 그걸 확인을 했어야지. 맞게 들어갔나? 확인을 하지 않고 공사가 들어갔는데 사실 설계도면에서 보면서 사실 제대로 이해를 하기가 쉬운 게 아니야, 일반인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설계도면상에서는 아무 문제 없었던 것 같은, 예를 들어서 방의 크기 도면상에 3m라고 딱 돼 있는데 내부 네. 3m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렇죠. 내가 뭘 하라고 설계도면 볼 때 뭐 준비하라고 했지? 줄자, 그지? 네. 실제로 내 방 줄자를 재봤으면 3m가 얼마인지를 알고 그러니까 넓은지 안 넓은지 알 수 있을 건데 설계도면에서는 3m가 얼마인지를 잘 몰라. 감이 안 와. 자, 그래서 골조공사 끝났어. 벽이 딱 만들어졌는데 방에 딱 들어가니까 방이 너무 좁은 거야. 답답한 거야. 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그렇지? 변경을 해야 돼. 자, 변경을 할 때 어떻게 변경이 되는가 하면 첫 번째로 공사가 중단이 돼야 돼. 그렇죠. 왜 중단이 돼야 되는가 하면 더 하면 할수록 뜯어낼 것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우선 일단 공사 중단. 스탑. 두 번째가 뭐야? 도면을 바꿔야지 공사를 할 수 있지. 그렇죠. 그치? 바꿔야죠. 그리고 나서 철거해야 되지. 잘못된 것들은 내 계획하고 다른 것들은. 네. 자, 그러면 당연히 토의도 생기죠. 또 손이 들어가죠. 그치? 그리고 공사 기간도 중단을 그렇죠. 하고. 들어가죠. 자, 그래서 설계도면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잘못됐거나 그러니까 아니면 네가 바꾸거나 네. 하여튼 계약을 하고 나서 바뀌면은 공사비가 올라가는 거야, 당연히. 네. 자, 계획, 설계, 시공의 단계에서 설계에서 시공으로 넘어갈 때 어느 단계가 있느냐 하면은 견적하고 계약이라는 게 있어. 네. 시공사한테 견적을 받아서 공사비가 얼마인지를 확인을 하고 네. 거기에 먹으로 계약을 하는 단계가 설계하고 시공사에 빠져 있거든. 자, 설계에서는 공사비, 공사기간은 설계도면인 거예요, 그지? 네. 설계도면은 계약인 거고. 자, 그랬는데 계약 후에 설계도면이 바뀌었다. 네. 계약이 바뀐 거지, 그지? 그럼 그렇죠. 당연히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이건 당연한 거야. 네네네. 자, 그러면 한번 보자. 만약에 설계도면이 부실해.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설계도면이 많이 빠져 있다. 네. 라고 하면 공사비 낮아져.
당연히 네. 그치? 빠져 있으니까. 그치? 아까 도시가스 빠져 있으면 도시가스 공사비가 안 들어 있으니까 금액이 내려가. 그렇죠. 그걸로 계약을 할 거야, 그지? 자, 근데 설계도면 자세해. 빠진 것들 거 꼼꼼하게 들어 있어. 그럼 그럼 공사비가 올라가죠. 공사비는 올라가. 네. 자, 그런데 자세한 설계로 했을 때 견적받고 계약할 때 공사비가 10억이면 네. 부실한 설계로 하게 되면은 공사비가 막 빠져 있을 거니까 한 9억 정도 될 거야, 그지? 네. 자, 근데 자세한 설계로는 계약한 금액 그대로 빠져 있는 게 없으니까 공사 끝나더라도 10억으로 끝나. 네. 근데 부실한 설계도면으로 견적하고 계약한 게 9억이라고 하면 네. 공사가 끝날 때쯤 되면 공사비가 한 11억 정도 돼. 오른 게 10억보다 더 많네요. 그지? 더 많이 올라가. 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계획을 제대로 응? 계획을 제대로 안 아니야. 세우고 그래서. 자, 뭐냐 하면은 건설사들이 견적을 낼 때 내잖아, 그지? 네가 이제 건축주야, 내가 건설사고. 자, 선택을 받으려면 나 말고 여러 사람이 경쟁을 해. 지금 너한테 견적을 네. 내고 있어. 네.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적어요. 낮아야지 네가 고르는 거야. 네. 나를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야, 그쵸. 그지? 그래서 건축 전체 과정에서 공사비가 제일 낮은 때는 계약을 하기 전 견적 단계가 공사비가 제일 낮아. 자, 그런데 그 금액으로 계약을 했어. 네. 계약을 하고 나서는 내가 너한테 금액을 낮게 낼 필요가 있어, 없어? 굳이 없죠. 없어. 계약을 이미 그냥 체결했으니까. 화장실 갔다 왔거든. 그래서 공사비가 올라가. 자, 부실한 설계 도면이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네가 계획이 바뀌어서 뜯고 다시 한다. 이러면 뭐가 더 들어가느냐 하면 철거 비용이 또 들어가. 그래서 공사비가 일반적으로 부실한 설계로 설계를 하게 되면은 견적받고 계약할 때까지 기분이 좋아. 공사비가 낮으니까. 네. 근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리고 분쟁도 계속 생겨. 왜냐면 계속 금액 가지고 싸우고 조정하고 이게 맞다. 나 이게 그렇지 아니다. 하면서 기간도 늘어나. 그지? 공사비도 올라가는 거고. 자, 그러면은 네가 건축을 한다면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 꼼꼼하고 자세하게. 그렇지, 이게 너한테는 훨씬 나은 거야. 그래서 설계를 잘 해야 그렇지, 되는 설계를 거구나. 잘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사비 견적 받을 때의 공맥을 낮게 받기 위해서 설계를 대충 한다는 거는 바보 같은 일인 거야, 그지? 자, 그러면은 설계를 잘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좋은 설계라고 하는 게 뭘까? 그러게요. 좋은 설계라고 하는 게 어떤 걸 좋은 설계 도면이라고 하는가 한번 보자. 우선 첫 번째가 건축주의 건축 계획이 충분히 반영된 설계 도면이어야 돼. 아까처럼 그렇죠. 네가 계획이 설계 도면이 제대로 안 들어있어. 공사를 하다가 이 벽이 아니네. 이 창이 아니네. 이 창 위치 여기 아닌데 콘센트 위치 여기 아닌데 그러면 다 공사할 때 공사비가 올라가고 기간도 늘어나는 거야. 네. 자, 그럼 두 번째. 정확한 견적과 시공을 할 수 있는 자세한 설계 도면이 나와야 돼. 없으면 빠져 있으면 계속 추가 공사가 생기는 거야. 그럼 자, 좋은 설계 도면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첫 번째가 설계할 때 건축주, 건축사가 설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네. 그지? 너의 계획이 충분히 건축사한테 전달이 되고 건축사는 그것을 도면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네. 그리고 너는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네. 확인까지. 확인까지. 자, 그럼 정확한 견적과 시공을 할 수 있는 자세한 설계 도면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설계 계약할 때 설계 계약서에 어떤 도면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설계 도면 목록을 계약서에다 첨부를 해야 돼. 설계 계약할 때부터 이 건물의 설계에서는 평면도, 단면도, 인면도, 무슨 하는 것들이 목록을 만들어서 계약서에 첨부를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서로. 그러고 나서 그걸 또 확인을 해야 돼. 확인을. 그래서 앞에서 계속 설계도면 번호를 배운 그렇지. 거군요. 자, 2강에서 7강까지 우리가 건축법하고 건축 제한사항을 배웠는데 네. 그거는 토지를 구매하는 거, 좋은 땅을 사는 거, 그 다음에 건축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알려준 거고 8강부터 13강까지 설계도면 보는 거하고 설계도면의 종류, 설계도면 목록 이것을 배운 거는 좋은 설계를 하기 위해서 배운 거야. 알겠지? 자, 건축의 순서가 계획, 설계, 시공에서 이제 두 개가 더 들어갔어. 네.
계획하고 설계 사이에 설계 계약. 그 다음에 설계하고 시공 사이에 시공 계약이 들어갔지. 자, 설계는 건축 계획이 반영이 된 견적과 시공이 가능한 자세한 설계 도면. 이 두 개를 얻어야지 좋은 설계 도면이야. 네. 자, 그러면 건축 계획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거는 네가 건축 계획을 잘 세워야 돼. 네. 꼼꼼하고. 그치. 계획을 잘 세우고, 그리고 그 중에서 결정의 우선순위를 손에 쥐고 설계를 해야지 너의 건축 계획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거야. 오늘 생각 다르고 내일 생각 다르고 오늘 결정한 거 다르고 내일 결정한 거 다르고 이렇게 하면 설계가 진행이 안 돼. 네. 계속 설계가 딜레이 되고, 설계가 딜레이 되면 될수록 설계 퀄리티는 떨어지는. 계속 떨어지는 거야. 자, 그럼 견적하고 시공이 가능한 자세한 설계 도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 계약할 때 계약서에 설계 도서 목록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시공 계약할 때는 설계 도면은 공사비, 공사 기간이 되는 거고, 설계 도면은 계약이 되는 거고, 그리고 시공할 때는 계약 설계 도면대로 얼마에 언제까지 공사를 완성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좀 그림이 그려져? 네.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네. 자, 그런데 설계 과정에서 네가 설계자, 건축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도면에 없으면 네. 그거는 공사에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해달라고 한 걸로 끝이 아니고 네. 그게 도면으로 나와야 돼. 네. 그래서 건축주는 설계 도면을 확인해야 되는 거야. 네. 자, 그래서 설계 도면이라고 하는 거는 너의 계획이 설계 도면화하는 작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계획하고 시공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없으면은 진행이 안 돼. 그러면 제 계획을 알고 있는 설계자한테 시공도 맡기면 되지 않아요? 다시 뭐? 그러니까 아까 설계랑 시공을 이어주는 게 다리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설계도면. 네, 설계도면. 그러면 제 계획을 제가 말할 거 아니에요, 설계자한테. 그거를 그대로 지어줄 수 있게 그 사람한테 시공을 맡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했는데 너 잔머리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니, 근데 편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네가 계획할 때 설계자한테 얘기하고 네, 얘기를 했으니까. 설계자가 시공까지 하면은 네. 시공이 안 됐다면 그건 설계자 잘못이니까 네가 다 책임을 져라 이거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런 거 말이 그렇게 되나요? 그거는 네가 너의 책임을 회피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설계자하고 시공사하고 한 사람이면 네. 편하긴 편하겠지, 그지? 그렇죠. 그지? 나는 얘기만 하고 그렇죠. 설계자는 알아서 설계도면 그래서 알아서 공사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돼.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자, 요건 이제 건축 관계도라고 하는 건데 네. 건축주가 있고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가 있어. 자, 건축주하고 설계자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협력 관계가 돼야 돼. 그렇죠, 아무래도. 그치? 아무래도. 서로, 네. 그럼 감리자하고 관계도 협력 관계가 돼야 돼. 잘 되어야지 확인. 자, 그러면 건축주하고 시공자의 관계는 글쎄요. 이것도 협력 관계야. 그래요? 이게 협력 관계가 돼야 되는 거야. 자, 맨날 싸우는 것 같아. 왜 싸우느냐 하면은 자, 설계자하고 시공자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견제 관계가 돼야 돼. 네. 그리고 시공자고 감리자도 견제 관계가 돼야 돼. 요게 이루어졌을 때 건축주 설계자, 건축주 시공자, 건축주 감리자가 협력 관계가 되는 거야. 네. 만약에 요게 설계자, 시공자, 시공자, 감리자가 협력 관계가 되면 네.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건축주하고 관계가 견제 관계가 돼. 자, 약간 불리한 느낌. 불리한 정도가 아니야. 자,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분쟁이 생겼어. 네. 이 경우에 너는 1대3으로 싸워야 돼. 거의 무슨. 자, 너는 건축을 잘 몰라. 전문가가 아니야. 나머지 세 사람은 전문가야. 그렇죠. 네가 싸워서 이길 확률은 전문가 셋이랑 싸우는 그렇지. 거네요. 제로. 그렇죠. 그냥 빵이에요, 예, 빵. 그렇지. 그래서 건축을 할 때 몇 가지 알아둬야 될 원칙이 있는데 설계 시공은 무조건 분리. 시공 감리도 무조건 분리. 설계하고 감리자는 같이 할 수 있어. 하지만
설계 시공사는 서로 따로이면서 견제관계가 돼야 돼. 견제관계가 만들어져야지 이렇게 네가 설계자하고 협력관계를 만들 수 있고 건축주하고 시공자가 협력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고 건축자하고 감리자가 협력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어. 이렇게 되지 않으면 너는 공사하는 내내 매일 밤잠을 못 잘 거야. 공사를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이 관계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 관계로 만들면 공사가 쉬워져. 훨씬 쉬워져. 이런 모양으로. 그렇지. 이런 모양으로 네네. 만들면 자 여기서 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설계하고 시공이 같은 사람이야. 그럼 벌써 딱 그렇지. 벌써 건축주 설계자, 건축주 시공자 관계가 견제 관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요건 반드시 알아둬야 돼. 제가 잘못 생각한 그치. 거였네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건축사. 이제 내가 설계를 누구한테 맡겨야 되잖아, 네. 그지? 내가 이 설계를 부탁을 할 건축사가 어떠신 분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공부를 할게. 드디어. 자, 수고했어.